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타카 아저씨한테 제가 허락을 받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픈 현실 웃고 갑시다 할까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아니 뭐 배우시오. 왜 우픈 갑자기 뭐 안 하던 네? 질문도 다 아니, 하고 이래. 왜냐면 타카 아저씨가 오늘 뭔가 흐름의 중심을 잡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면 길 아니에요? 대표님 오셔가지고 네. 네, 맞아요. 진지한 얘기가 너무나 내 네. 가슴에 와닿으니까 네. 네, 내가 맞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음. 저 자신한테 한번 돌이켜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타카 아저씨는 못 봤어, 지금 못 봤어. 지나갈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3대 특검, 네네. 네, 후보 지명 요청을 네. 받은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지명을 네, 따다닥 어젯밤 했어요. 11시니까요. 정확하게 8시간 만입니다. 그렇죠. 내란 특검에는 네. 조원석 특별검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민중기 특별검사, 그다음 최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 보면은 조원석 특별검사 임명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 고검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저분이 서울 고검장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거고요.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김홍일 전 의원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안희정 씨, 그때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민중기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저분도 문재인 정권 때 서울지방법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분은 판사 네. 출신이고, 그렇죠? 네네, 저분은 판사 출신이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판사들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위원장을 지냈던 경험이 있고요. 네. 그다음 최상병 특검을 하게 된 이명현 특별검사는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군 검찰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국 혁신당에서 이명현 특별검사를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앞에 두 분 조원석과 민중규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에 재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검에 임명된 분들의 면면이 참 눈에 네. 띄더라고요, 네, 진짜.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고 거의 이제 특히 이제 그 조원석 저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한남동 관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분이 감사위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체제 감사원장하고 좀 알력이 있었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하고는 좀 악연이 있는 그런 분을 골랐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내란 특검에는 지금 검사가 60명이고 그렇죠. 공무원이 100명, 수사 인력이 100명. 그래서 검사 특검보까지 하면은 265명 265명 정도가 지금 근무할 예정이고요. 김건희 특검에는 검사 40명, 그다음 공무원하고 해서 한 200명 가까이 지금 저기 할 예정이고 이명현 특검에게는 지금 뭐 해서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최장 기간 지금 준비 기간 20일에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170일까지, 그 다음에 최상민 특검은 140일까지.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특검 전국이 몰아치게 지금 이 전국을 혼란하게 지금 국민의힘을 몰아치는 그런 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정권에서 이 이야기 세 가지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했는데 네. 결국은 저렇게 정권 뺏기고 특검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 그죠? 네. 저게 지금 3대 특검 아닙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름은 이렇게 세 개가 다른데 네. 결국 그 관통하는 키워드는 한 가지죠. 그렇죠. 셋 다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렇죠. 예, 최혜병도 결국 왜 윤석열은 그토록 경노했는가? 그 경노의 원인의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맞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죠. 네. 결국은 왜 그 사람들이 어떤 저기 구심점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내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인맥은 누구를 구심점으로, 누구를 그렇죠. 중심으로 있었는가? 네.
보면요, 그렇게 이게 생각하면 네, 사람의 인생에서도 보면은 그 매를 일찍 맞는 게 낫다고 맞아, 하잖아요. 맞아. 차라리 진짜로 일찍 맞고 끝냈으면 됐는데 정말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면피하고 자꾸만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매를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네네. 저 특검을 막으려고 개엄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저 네. 세 가지 특검을 그러니까. 안 안 막아지잖아요. 받겠다고. 네. 근데 결국은 정권까지 다 뺏기고 예. 그 바뀐 정권에서 특검을 하게 됐으니까 예. 근데 안타깝죠. 그래도 얘기하지만 또 작가님 말씀대로 아내 지키다가 음. 대통령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지키다가 나라 보수를 괴멸시키는 거지. 결국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뭐 좋은 부분이긴 한데 아내를 지키려고 했다가 더 큰 위험으로 빠뜨린 거죠. 네, 결국은. 봤을 때.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은 확실히 그 순리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순리대로 간다. 나는 네. 김건희 씨 행동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그 내 남편의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자 윤석열이 무능함을 되게 나무랄 것 같아요. 나는 네? 무능함은 무능함에 대해 가지고 예, 예. 김건희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아, 지금 딸딸 꽂히고 맞아요. 있다. 딸딸 항상 꽂히고 있다. 맞아요. 항상 보면은 답답해 하잖아요. 옆에서 보면서. 옆에서. 아, 이렇게 하라고 막 계속 그거 이렇게 왜 하면서. 전화 통화할 때도 보면 그 얘기 하잖아. 그렇죠. 결국은 나를 못 어, 지켰고 결국은 내가 뭐 수사받게 됐고 이걸 그럼 딸딸 뽑고 있다. 딸딸 뽑고 올 거예요. 아, 그리고 그렇다.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거리를 했었냐면은 센터 치고 나오고 이러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김건희 씨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사는 아내, 남편 사이에는 비밀이라는 게 없고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김건희 씨가 자기가 역량을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믿고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남자 머릿속에 뭔가 비정상적인 게 들어있다는 거를 그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자기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무슨 인사든지 정치에 개입을 해서 하려고 했었던 거라고. 그렇죠. 한간에 저는 그렇게 보면 보고 예. 있습니다. 전화할 때도 우리 신랑 잘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어서 그럼 기사 하나 볼까요? 잠깐만요. 네. 우리 대표님은 3특검이 돼가지고 또 한 말씀 하실 거 있어요. 제가 말씀 생각할 때 논란이 될 만한 거는 저거를 정치 보복과 어느 수준에서까지 어느까지는 정치 보복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정상적인 내란 청산이고 그게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그럼 대표님은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면? 기준까지는 없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도 방송을 보니까 내란 청산 작업을 정치 보복이라고 섣불리 프레임을 씌워서 막는 거는 좀 곤란하겠다. 정상적인 내란 청산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많은 검사들이 투입이 되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복이 아니라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밝혀주는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김 네. 대표님 말씀대로 하시면, 민 대표님 말씀대로 하시면 국힘에서 내란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그 정치 보복이라 하는 것은 도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국민들한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예, 인정하고. 예. 그럼 왜 넘어가는데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 탄핵 반대에 대해 가지고 원상 회복을 하자. 네. 그런 말에 대해 가지고 국힘이 우리 권성동이가 찬성을 안 하잖아. 그런 점하고 서로 연관되어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러니까 쉽지 이제 지금 않겠구나.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은 광화문이 좀 바빠질 거라고 봅니다. 정강원 목사를 비롯한 어떤 극우 세력들이 바빠지고, 그럼 거기 가서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외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내란 동조범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리 좋았어요. 진짜 정리 좋았네. 이거 한번 들어야 돼. 정리. 이거 들어야 제가 돼. 잠깐 놓쳤는데 정리 좋았습니다.